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 중에 갤러리 보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앨범이라는 제목으로 표 보기 방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갤러리 보기 방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누르셔서 갤러리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갤러리로 만들었지만 지금 페이지명만 나와져 있고 위에는 빈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는 이렇게 카드로 미리 보기 하는 방식인데 이 미리 보기를 무엇으로 해줄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점 3개 누르셔서 또 레이아웃 갤러리 이 부분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갤러리에 관련한 설정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카드 미리 보기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를 카드에 표시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아마 페이지 컨텐츠로 되어져 있을 건데요. 카드 사용 안 하면 이렇게 카드가 사용이 안 되고 페이지 커버, 페이지 컨텐츠, 학생 사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표 보기에서 여기 제가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 사진이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페이지 콘텐츠가 뭐였죠? 페이지 안에 있는 이 부분, 페이지 내용이었죠. 맞죠? 이 부분에 만약에 사진을 추가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동물 사진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콘텐츠를 지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앨범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콘텐츠로 했기 때문에 페이지 콘텐츠에 넣은 사진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 사진 위에 올리니까 여기에 보시면 위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위치 변경을 누르면요. 저희 커버 위치 조절해줬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 보이도록 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추가해 놓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이것은 페이지 컨텐츠로 미리 보기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커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커버도 이 페이지 부분에서 이 윗부분이 커버였죠. 그래서 커버 추가 누르셔서 커버를 추가해주면 여기 또 커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변경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사진 이 부분은 이제 학생 사진을 만약에 사진을 업로드 해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 보기 방식에서 카드로 미리 보기 해줄 수 있는 거는 커버, 컨텐츠, 그리고 파일과 미디어 업로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거나 혹은 카드 사용 권한 설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이아웃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드 크기도 보드처럼 이렇게 작게, 중간, 크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맞추기도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모든 속성 줄 바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줄 바꿔진다. 그리고 페이지 보기 선택이나 페이지 아이콘 표시 같은 경우는 나머지 보기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레이아웃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카드 미리 보기, 카드 크기, 이미지 맞추기,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커버로 미리 보기 한다고 하면 이렇게 썸네일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을 매일매일 체크해 줄 수 있는 헤빗 트래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갤러리로 만든 겁니다. 무언가 사진 같진 않지만 맞죠? 이것도 갤러리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카드 사용 안 함입니다. 카드 사용 안 함 했는데 왜 여기에 내용이 나와져 있냐 하면 이 부분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 안 함으로 했지만 여기에서 속성이 지금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헤빗 트래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된 속성들이고, 새 속성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혹은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 사용 안 함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갤러리 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보기입니다. 리스트 보기는 세로로 일렬로 쌓이는 보기 방식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기라는 제목으로 표 보기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제목, 날짜, 태그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리스트. 이랬더니 가로로 되어 있던 표 보기에서 지금 세로로 페이지들이 쌓이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누를 때마다 페이지들이 밑에 만들어지고요. 아이콘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고, 자, 그리고 표에서 봤던 이 속성들이 나타나게 해주려면 점 3개 누르셔서 속성, 그리고 눈 모양이 꺼져 있는 이 속성들을 눌러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 같은 것도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보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페이지들이 세로로 쌓이는 보기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리스트 보기 방식을 이런 즐겨찾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리스트로 보기 방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속성 누르셔서 표시 이렇게 해주면요. 뭔가 북마크처럼 해서 얘를 누르면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그런 즐겨찾기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할 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로 해줄 수도 있지만 또 리스트로 만들어 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네, 이렇게 또 빠르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스트는 그냥 페이지들이 세로로 쌓이는 보기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트만의 레이아웃 설정도 딱히 없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제목 표시, 페이지 보기 선택, 페이지 아이콘 표시 같은 거는 어느 보기 방식이나 다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트 보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캘린더 보기 방식인데요. 캘린더는 말 그대로 달력에 일정을 표시하는 보기 방식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정 예시라는 표 보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고요. 날짜라는 속성이 꼭 있어야 캘린더가 만들어집니다. 날짜, 태그, 체크리스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 플러스 누르셔서 캘린더 했더니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캘린더도 레이아웃을 잠깐 설명드려보면, 네, 캘린더 표시 기준 보기 보면 지금 날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이 날짜라는 속성이 여러 개가 있었다면 그 중에서 기준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날짜라는 속성이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밖에 선택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표시 기준 같은 경우는 월 아니면 주로, 월간 달력, 주간 달력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 표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꺼주면 주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보기 방식의 설정과 다 똑같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캘린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3월 달에 일정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날짜로 입력해 놓은 것만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러 날인 경우에는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표에서는 날짜를 수정하려고 하면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날짜로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캘린더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옮기면 끝입니다. 보시면 자, 지금 3월 5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로 옮기고 나면 3월 9일로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보기 방식의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이동하면 자동으로 날짜 속성이 바뀐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었을 때 이렇게 간격을 조정하는 모양으로 바뀌면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러 날에 걸치게끔 해주면 당연히 이 날짜 속성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거나 혹은 이렇게 자유롭게 느리거나 날짜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편리하게 캘린더 보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록을 복제할 때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된다고 했죠. Alt 키 누르고 드래그.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 이렇게 하면 일정을 관리해 주는 게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표시되는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요, 더 깔끔하게 이렇게 일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점 3개 누르셔서 속성, 표시되는 속성과 순서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구현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나 해제할 수 있고요. 네,
이까지 캘린더 보기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타임라인 보기 방식입니다. 타임라인 보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진행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날짜라는 속성이 꼭 있어야 하고요. 제가 일단 임의로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표 보기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업무명, 그리고 날짜, 상태라는 속성까지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자, 타임라인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날짜들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페이지들이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현황 같은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레이아웃 설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표시 기준, 얘도 지금 날짜라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표복이라고 해서 타임라인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표를 옆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보기를 켜주고 나면 이렇게 표 속성이라고 해서 표에 나타날 수 있는 속성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얘를 드래그해서 옮기거나 간격을 조절하거나 그리고 Alt키 누르고 복제도 쉽고요. 그래서 페이지들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끔 도와주는 게 타임라인 보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 이렇게 6가지 보기 방식을 알아보았고 이 6가지 보기 방식 전부 여기 점 3개 누르셔서 레이아웃 누르셔서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